폐경 이행기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생리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불면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몸 전체의 점막이 다 건조해집니다. 기분 조절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가족 불화가 시작이 돼요. 리스크가 2배 이상 올라가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도록 권유해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 세란의원 대표원장 김수연입니다. 폐경기랑 갱년기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폐경기는 말 그대로 생리가 안 나온 지 12개월, 즉 1년이 됐으면 그냥 폐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갱년기는 사실 폐경기 전후 모든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심텀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상들인데, 여성 호르몬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사람에 따라서 증상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 증상들 중에 하나가 우울감, 기분, 이모셔널 언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분 조절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나기도 하고 갑자기 슬퍼지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요게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우울감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열 조절도 안 돼. 체열 조절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그냥 열이 훅 올라요. 남들은 에어컨 트는데 나는 춥고, 남들은 막 춥다고 이불 덮는데 나는 혼자 막 선풍기 틀어야 되고 이런. 그리고 식사할 때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뚝뚝 떨어져서 약간 눈치 보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미팅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고구마처럼 확 달아올. 그러니까 약간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일들 있으시다면 내가 이제 갱년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마침 생리 불순이 시작돼. 생리를 이제 지난달에 했는데 이번에 건너뛰지? 이번에는 왜 양이 이렇게 적어지지? 이런 거. 그래서 생리의 불규칙성과 생리 양이 점점 줄어든다와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폐경 이행기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쭉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제 생리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딱 폐경이 되는 시기가 이제 1년 정도 돼요. 근데 갱년기 증상들은 그 이전부터, 보통은 갱년기를 겪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도 된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서 60대까지도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 그런 증상들, 이제 막 화나고 열나고 이런 건 없는데 또 증상이 바뀌어. 막 밤에 잠이 안 와. 막 양 1000마리, 10,000마리 다 새도 막 말똥말똥. 그리고 뜬 밤 샜는데 낮에도 도저히 잘 수가 없고. 이러면서 이제 수면의 불규칙,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불면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몸의 건조함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입마름, 눈 건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의 점막이 다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이제 이런 거. 근데 가족 불화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원래는 평소에는 별로 이제 신경질 안 하고 화 안 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말을 탁 해서 컨트롤이 안 돼. 화가 확 나는데 상대방은 내 지금 이 호르몬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이해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상대방은. 또 그분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정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기를 되게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질병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몸에서 막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갱년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겪는 질병, 골다공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데,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되면서 L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런 거 있잖아요. LDL이 확 높아져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생기죠.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 즉 갱년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갑자기 내가 심혈관 질환이 생겼다, 협심증이 생겼다, 이제 이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뇌질환 중에서 혈관성 알츠하이머 증상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 알츠하이머 리스크가 2배 이상 올라가요. 이게 이제 뇌 신경절단 물질과 관여하는 증상인데,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그 시기, 즉 갱년기 시기에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도록 권유해드려요. 네, 나는 뭐 우리 집안에 치매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누구한테 예고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미리부터 관리하면은 예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신경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다 우리 몸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는 갱년기다. 그래서 갱년기는 폐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이고요. 폐경기는 폐경으로 가는 즉 폐경 이행기에서 딱 폐경이 되면 이걸 폐경기라고 하고, 갱년기는 폐경이 된 그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어서 갱년기는 이만큼, 폐경기는 요 시기를 말한다. 조기 폐경은 보통 40대 이전에 폐경이 됐다면 너무 빨리 폐경됐다, 조기 폐경이다. 근데 이제 조기 폐경이 그러면은 왜 문제가 되냐, 여자들은 막 그 생리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순간이 너무 사실은 귀찮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뭐 생리 월경 뭐 증후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경 시기를 늦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생리를 한다는 것, 즉 여성 호르몬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건 이제 바로미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기 폐경은 보통은 이제 한 30년 이상 생리를 한 이후에 폐경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폐경한 것을 그냥 대략 조기 폐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전에 폐경됐다라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디에서? 난소 기능에서. 그래서 이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단순히 폐경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 단계의 증상들이 악화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에서 폐경, 생리, 뭐 조기 폐경, 갱년기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조기 폐경이 일어나는 심텀은 보통은 이제 생리가 끊어질 때는 갑자기 규칙적으로 막 하다가 딱 이렇게 끊어진다기보다 뭔가 불규칙성이 이제 서서히 동반이 돼요. 그래서 28일이나 30일이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생리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막 한 20일 주기로 빨라졌다든가, 조기 폐경이 일어나는 심텀은 이렇게 불규칙성이 동반된다. 그래서 일단은 생리 불순 또는 이제 불규칙, 생리양 이런 것들이 규칙성에서 떠나고 뭐 생리양이 점점점 줄어든다든가, 생리가 뭐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건너뛴다든가 이러면서 생리의 규칙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30대 중후반인데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양이 준다, 이러면 빨리 검사 시작해서 폐경을 늦추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해요. 이거 치료 가능하십니다. 여성 호르몬 농도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절을 해서라도 한 10년 이상 내가 여성 호르몬 농도가 좀 몸속에 유지되어야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폐경은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면 요거는 먼저 체크해서 일단 조기 폐경을 막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기 폐경의 원인 중에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너무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는 게 뭐냐면 흡연하고 음주예요. 흡연과 음주, 그다음에 니코틴과 알코올은 난소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과도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난소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조기 폐경이 유발되고, 조기 폐경이 일어나면 여성의 삶에서 노년에, 즉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골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대사성 모든 증후군들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복부 비만이나 체해 지방이 많아지는 것, 요거는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몸 관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싶다면 일단은 조기 폐경을 막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금주, 금연 요거 지켜주세요. 그리고 조기 폐경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알려져 있는 거, 이거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너무 식상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에 그냥 가볍게 슬렁슬렁 이런 것보다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심박동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한 20-30분 정도 하는 것으로 폐경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폐경을 늦추는 방법, 그게 결국에는 노화를 늦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폐경을 늦추는 거, 귀찮은 거를 오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안티에이징이죠. 그래서 내가 돈 안 들이고 안티에이징 하는 방법이 일주일에 2-3번 20-30분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운동. 너무 간단하죠? 네, 요거 하시면 폐경도 늦추고 건강하고 안티에이징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음식도 있어요. 그 음식들은 이제 비타민 E, C, D, 그 다음에 오메가3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항염증 작용이라고 해서 우리 몸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CRP라는 염증 수치가 점점 더 높아져. 뭐 특별히 감염이나 뭐 어디 다쳐가지고 염증이 생긴 게 아닌데도, 왜냐하면 세포가 이제 죽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세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서 염증 세포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인성 염증이라는 그런 수치로 인식이 돼요. 그런 염증을 얘네들이 개선을 해주는 게 그런 오메가3나 뭐 코엔자임 Q10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고요. 그리고 굳이 과일을 이제 선택을 하자면 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뭐 이런 베리류. 그래서 뭐 이런 베리류 과일에 항산화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견과류, 씨앗류 요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만약에 이제 뭔가를 선택해서 드실 때는 이렇게 이런 식습관을 좀 잘 익혀서 나를 좀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과격한 운동하고 너무 과한 다이어트, 얘가 생리불순의 원인이에요.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제 칼로리를 너무 많이 제한하는 그런 식습관 하시면은 이런 분들 생리 안 합니다. 건너뛰어요. 그리고 막 너무 단백질만 막 먹으면서 몸 만들겠다고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 요즘 유행하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겠다고 그러면 신장 기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리불순 반드시 찾아오고 갑자기 폐경이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이런 우리 칼로리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너무 극단적인 단백질 섭취만 한다든가 극단적인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난소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조기 폐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이,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 우리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엄마들이 건강해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엄마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엄마들의 건강은 크게 보면 이제 여성의 건강이죠. 그래서 여성의 건강에서 가장 기준, 핵심 축이 되는 게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생리의 규칙성이었다면, 일단은 생리가 끝나고 폐경이 된 이후부터는 호르몬 없이 어떻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앞서서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운동하고 이제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잠을 좀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돌보고 뭐 남편 이제 뭐 준비시키고 이러면서 아침에 많이 못 주무시잖아요. 일찍 주무세요. 드라마나 영화, 뉴스 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건강이기 때문에 한 7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지켜내면 그 다음날 기본에 이제 점수를 매기자면 이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었을 때 아침에 깼을 때의 콜티졸 레벨하고 7시간 이상 잤을 때 콜티졸 레벨, 콜티졸이 이제 몸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딱 일어나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려면 전날 잠을 7시간은 자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혼자만의 시간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이렇게 치이죠. 집안에서는 근데 잘 안 돼. 집안에서 나 혼자 있을게 이래도 뭐 엄마 뭐 이제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뭐 딱 10분만이라도 가까운 카페나 아니면 밖에 산책, 공원, 학교 앞이라도 혼자 이렇게 10분 정도 내가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정리되고 빈 공간이 생기면서 가족들을 좀 내가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만끽하시면서 혼자 자기 건강 챙기고 하루에 20분, 30분이면 앞으로 얼마든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운동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0분, 10분, 10분 이렇게 하루 3번 나누어서 하는 운동들 하면서 자기 시간을 한 10분 정도 커피 마시고 생각하고 음악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뭔가 내 몸도 내 마음도 좀 건강해지면서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좀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이 중요한 이유, 요건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30대부터 시작해서 매년 근육의 1%씩 줄어든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줄어드는 거 알면서 저장을 안 해.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돈이 하루에 1,000원씩 빠져나가. 그러면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통장이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근육을 지키면 노후가 보장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운동은 갈수록 중요합니다. 운동은 이제 과격한 운동만이 운동이 아니고 또 뭐 재미있는 스포츠나 레저 이런 것들을 다 운동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과 나를 재미있게 하는 운동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운동 뭐 하시나요? 그러면 나 골프 이제 뭐 아니면 만보 걷기 이제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사실 골프는 레저 스포츠고요. 그다음에 만보 걷기는 나를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네, 100번 낫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나를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근육의 힘, 이완 수축이 되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일어나는 일들 말씀드릴게요. 근육을 이완 수축이 근데 반복해서 12분 이상 반복했을 때, 왜 12분이냐면 하여튼 그것도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12분 이상 반복하면 하여튼 일어나는 일. 그 중에 1번 모든 마이오카인, 인터루킨 6, BDNF 이런 호르몬들이 쫙 나와요. 갑자기 그냥 팍 이렇게 터져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일단 성장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만 나오는 호르몬이 절대 아니에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호르몬 중에 리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호르몬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자극하고 인슐린 민감성, 즉 당뇨병의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인슐린 민감성 자극하고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도 다운시키고 그리고 피부 완전히 탱탱해져요. 왜냐하면 콜라겐들도 근육이 자극해줘야 콜라겐이라는 피부를 지탱하는 콜라겐 섬유들이 이제 점점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피부도 더 쫀쫀하게 유지될 수 있고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간 만큼 그만큼 그거보다 1.5배 우리가 보충을 하는 항상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습력도 유지되고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 정말 BDNF라는 그 뉴로트랜스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얘는 이제 신경과 그러니까 뇌세포는 근육세포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경 사이에 이렇게 전달하는 물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떤 펑션을 이뤄내는데 이 BDNF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뭐 치매, 파킨슨 등 기타 뇌질환, 노인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도 자극해서 우리가 달리기나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암기 과목을 이제 암기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이나 뭐 창작물을 한다거나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있다. 이런 재미있는 실험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BDNF라는 것들이 근력 운동을 하거나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을 했을 때 평소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뭐 열 몇 배가 더 나온대요. 14배인지 16배인지 엄청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기억력, 집중력, 그 다음에 뇌 기능 향상 원하신다면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또 있어요.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이런 대사성 노인 퇴행성 뇌질환부터 시작해서 대사성 질환들을 다 감소시킵니다. 이런 대사성 질환들은 우리가 만성 질환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오해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나 이거 평생 그냥 뭐 비타민처럼 드시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급한 불 끄는 거고 일단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렇게 다운시킨 상태에서 그 약을 끊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라고 약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런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약을 계속 드실 수 있도록 권유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약은 위험하니까 혈압이 너무 높으면 막 혈관 약한데 터질 수도 있고 고지혈이 너무 많으면 막 동맥경화, 죽상경화증 때문에 심혈관절 생길 수 있고 당뇨가 너무 높으면 혈관 질환 때문에 눈 뭐 막막 터지고 심장이나 뭐 끝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막으려고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일단 급한 불 끄고 얘네들 수치를 다운시키는 상태에서 생활습관 교정, 즉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약을 드시는 기간은. 그래서 지금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 약을 먹고 이게 치료됐구나가 아닙니다. 이 약을 먹고 그냥 단순히 수치가 떨어진 시간에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자야 하는지 요거를 노력하셔서 약을 점점점 줄여가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50대 이전에 이제 운동 선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정말 난 하루도 운동을 안 하면 뭐 찌뿌둥해서 뭐 이렇게 운동이 생활화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코멘트 할 필요가 없고 50대부터 어떻게 뭐 좀 운동이 좋다니까 이제 좀 슬슬 해볼까?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어디 이제 뭐 기관에 등록을 먼저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뭐 좋아요. 그냥 이제 어디 들어가실 때 근데 처음부터 안 하셨으면 좋은 게 우리 어머니들 과격한 에어로빅 요건 좀 피하세요. 그래서 막 에어로빅도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과격한 에어로빅 하다가 허리, 무릎 요거 다쳐서 오십니다. 많이 돌리거나 너무 힘들게 과한 동작을 급하게 하시니까 그거는 피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아버님들 50대 이상의 우리 아빠들은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하나 했는데 이제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 이런 거 할 때 무게감을 적당하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너무 욕심 있게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무게 운동을 많이 하시다가 뭐 허리 디스크가 없던 분도 유발돼요. 그리고 노년기에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디스크를 싸고 있는 그 막이 있는데 이 막도 되게 건조하고 뻣뻣해져 있어서 완충 작용을 잘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막 회전하고 막 과격하게 힘 막 이렇게 주는 순간에 얘네들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줄넘기 이거 의외죠. 줄넘기 너무 오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잡고 있는 근육, 인대 이런 유연성이 떨어지고 연골이 얇은 상태에서 줄넘기 오래 하시면 슬개골 연화증 또는 연골 반월상 연골 손상 찢어지는 거 그런 거 생기세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운동했는데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한동안 마라톤이 또 유행했던 몇 년 전에 그래서 40, 50대 분들이 이제 마라톤 하프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라톤 막 좋죠.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시작하신다면 주의하셔야 될 거 있어요. 신발, 발목, 무릎, 그 다음에 바닥 요건데요. 신발은 뭐 굉장히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마라토너들이 신는 운동화보다는 일단 나에게 맞는 그다음에 굉장히 발이 편한 운동화를 잘 착용을 하셔야 되고 발목의 관절 가동 범위가 잘 확보가 돼야 되고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잡고 있는 인대와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게 받쳐줘야 마라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라톤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달리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 근데 보통 마라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흙하고 아스팔트하고 되게 달라요. 원래 우리 몸에서 받아내는 충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아스팔트에서 하잖아요. 이 아스팔트에서 뛴다라는 것 자체가 무릎에 주는 영향이 엄청 많아요.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우레탄 같은 그런 바닥이면 모를까 아스팔트에서 뛰는 거 그거 굉장히 큰 관절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신다면 뭐 이렇게 이제 뭐 가벼운 흙 바닥이 있는 뭐 학교 운동장 이런 거 괜찮고요. 학교 운동장에 또 요즘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잘 돼 있잖아요. 뭐 우레탄으로 막 주변에 다 깔아놨잖아요. 그런 데 이렇게 뛰시면은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이 아픈데 무리해서 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허리 척추는요 이렇게 플렉션 익스텐션이라고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에서 디스크가 잘 유발돼요. 그냥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하거나 옆으로 이렇게 단순 동작이 아니라 복합 동작 돌린 상태에서 수그리는 거 요거 하시면서 하가지고 오시는 분 많은데 그게 뭐에서 자꾸 생기냐면 이 뭐 이렇게 그룹 엑서사이즈 있잖아요. 그 뭐 그룹 엑서사이즈 막 같이 에어로빅을 포함한 그 그룹 엑서사이즈에서 막 같이 쫓아 하다가 나는 몸이 안 받쳐주는데 앞에서 하는 선생님 쫓아 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근데 뭐 요가, 필라테스, 다 좋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시면서 차츰차츰 그 동작의 가동 범위를 넓혀가시길 제발 부탁드려요. 이제 과도하게 하시다가 막 이게 허벅지 내전근 찢어져가지고 오시는 분, 가자미근 막 아킬레스건 끊어져서 또록 말려갖고 오시는 분, 관절에 연골 찢어지고 디스크 생기고 고관절 회전 안 되고 정말 운동하다가 다쳐서 오신 분 너무 많습니다. 주의하셔서 내 몸에 맞는 것부터 하나씩 서서히 그리고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내 몸을 먼저 만들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빨리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무릎 보호대를 하고 뛰어. 아니, 그 다음에 엘보가 아프시면 이 엘보 보호대를 하고 골프 치고. 우리 몸에는요, 그 내추럴 힐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몸속에 자연 재생 시스템이에요. 그냥 사실은 이렇게 좀 쉬어주면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는 시간이 좀 넉넉하게, 그래서 내 몸이 잘 회복될 수 있게 내 몸을 좀 쉬어주세요. 만약에 손상을 당하셨다면.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로 하시는 거 아시죠? 아이스팩 딱. 그래서 만약에 급성으로 뭐 다쳤다, 뭐 삐었다, 뭐 이러면 거기에 무조건 아이스팩을 대는데, 아이스팩을 대는 이유는 표면의 온도를 낮춰서 혈류가 손상 부위로 집중해서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팩은 차가워하고 바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통증을 느낄 때까지 계속 쭉 보통 한 10분, 20분 정도 아이스를 대고, 물론 직접 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차갑게, 그래서 뭔가를 이제 싸서 아이스팩을 대셔야 되는데, 표면의 혈류가 피부로 가지 않고 손상 부위로 쫙 집중해서 흘러 들어가면 우리 혈액 안에는 이게 힐링 팩터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행이 원활하게만 돼도 금방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거고요. 소염 진통인데, 소염 진통제 오남용이 생기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엄마들이 조금 자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붙이는 파스, 뭐 이제 케토톱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스 형태로 잘 나오잖아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 파스도 먹는 소염 진통제랑 똑같아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이제 이거 먹는 게 하루에 뭐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이나 뭐 이런 소염 진통제가 하루에 뭐 몇 그램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왜? 신장인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파스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도배를 하시는데, 요것도 피부를 통해서 그 엔세이드라는 성분이 흡수되면 몸 안에서 처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간과 신장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꼭 먹는 것만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하루 필요한 용량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5장, 10장 막 도배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소염 진통제 오남용을 막으셔야 되고, 무리한 가동 범위를 이제 뭐 아픈데 하시면 안 돼요. 그 아픈 거는 계속 움직여야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근데 움직여야 낫는 거 있어요. 뭐냐면 근육통이 있으시면 아주 서서히 마사지 해가면서 조금씩 움직이면 근육은 오히려 풀려요. 그런데 인대가 다쳤다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요.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근데 인대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여, 무리해서. 이거를 움직여야 낫는다라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절대. 그래서 3일 이상 붓기가 지속되거나 내가 계속 움직이는데 움직일수록 더 아프다, 그 다음에 뭐 멍이 점점 번진다, 그 다음에 열감이 난다, 이러면 집에서 해결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에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상, 운동에서 삐끗 이런 것들부터 뭔가 이렇게 관절에 다친 것 같은데, 이럴 때 무리해서 운동하거나 움직이면서 낫거나 오남용, 그런 소염 진통제 남용으로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릎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무릎을 보호하거나 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2개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무릎이 아픈 분들부터 무릎이 지금 아프지 않지만 보호하고 싶은 분들 다 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제 가볍게 그냥 이렇게 골반을 잡아주세요. 골반이 틀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한 발로 쭉 서서 한 발을 그냥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너무 높지 않게 한 45도 정도 쭉 뻗어. 그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툭 하다가 다시 툭 뻗고 툭 떨어뜨리고. 자, 요거는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만들어주면서 앞쪽 대퇴사두근, 허벅지의 앞쪽 근육의 힘,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다리를 앞으로 45도 정도 쭉 뻗었다가 무릎을 툭 떨어뜨려서 90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때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때 허벅지가 힘을 단단하게 받고요. 반대쪽 서 있는 쪽에 가자미근이 쫙,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바닥과 뒤쪽 뒤꿈치에서 가자미근이 쫙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량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 2번째, 제가 운동 전혀 안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월스쿼트예요. 등에
아니 벽에 등을 기댄 상태에서 다리를 이제 90도로 만들어서 쭉 버티는데, 이때 버틸 때 팔을 만세해서 손등을 똑같이 벽에 붙여주세요. 그런 상태면은 이제 체중 중심 잡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어깨 관절도 유연해지고, 그다음에 허벅지가 무릎을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체중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뒤꿈치를 꽉 잡는 동시에 엉덩이 근육을 같이 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걸 버티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허벅지가 굉장히 불타오르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벅지 근육의 활성도를 높이는 운동을 하시면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정적인 동적인 운동을 해낼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세요. 아주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거 버티기, 그래서 월스쿼트 2분, 그다음에 무릎 좌우, 발 뻗기 5분 이 정도 하시면, 매일 하신다면 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운동의 효과는 당연히 단백질이죠. 근데 이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단백질을 소모해내지 않도록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해줘야 되는데, 운동하시기 전에는 탄수화물 드시고, 그리고 운동 후에 단백질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탄수화물도 그냥 너무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당류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알려져 있는 대로 바나나, 고구마, 아니면 통곡물, 빵 이런 거 이용해서 쉐이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볍게 드시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시면 얘네들을 소모해내지 내 단백질, 내 몸의 근육을 소모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열량을 먼저 탄수화물로 섭취를 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내 단백질을 보호할 수 있다, 내 근육을. 그 다음에 근육의 미세 손상이 일어난 다음에 순도 높은 단백질을 드시면 얘네들이 근육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너무 공복에 운동하면 그 단백질을 비롯해서 체지방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공복에 운동하는 거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시고요. 이제 근육을 지키려면 근육 운동하기 전에 이제 탄수화물을 약간 드시고 운동 후에 단백질 식사를 하시면 근육을 지킬 수 있다. 우아한 노화란, 먼저 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노화 그러면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구부정한 모습, 애구구구 이렇게 좀 뭔가 어딘가 아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슬로우 다운, 천천히 걷거나 움직임이 재빠르지 못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다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노화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자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긴 하지만, 요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신체적 건강에서 먼저 안 아프고 바른 자세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여유로움, 넉넉함, 그다음에 수용하는 자세,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아프려면은 사실 요게 나이 들어서부터 안 아플 수는 없고, 이전부터 이제 꾸준히 관리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무시하시는 거, 이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잠 잘 자는 거, 요 세 가지를 지키는 거, 이게 진짜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서 신체가 건강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품격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다 포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집스럽거나 계속 남의 험담만 한다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네거티브한 말들, 단어 이런 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치려고만 하시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은 사실 우아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우아한 노화라는 거는 일단은 심리적인 여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내 신체가 먼저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럼 왜 같이 있고 싶지 않냐 보면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들 다 불평, 불만에 이제 고집.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아니다. 당신의 이 철학이 그냥 너무 완전히 확고하신 거죠. 그렇지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의대 다닐 때랑 지금이랑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와 처방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쉽게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퇴행성 관절염. 옛날 저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베드레스트, 안정 가료.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약 드세요.
드세요. 이거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 1번이 운동이에요. 완전히 상반됐죠. 이게 그 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실험이나 데이터에 이제 뭐 축적되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그런 모든 치료할 때 이제 사람들의 이제 메타볼리즘을 다 우리가 기다리고 뭐 생쥐들이 죽고 사는 것도 뭐 한참 맨날 들여다보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 이런 모든 기간이 짧아지면서 연구 결과들이 금방금방 나오기 시작하고 적용하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신약이 나오는 속도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져 있는 시대에 이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이 생각의 이제 플렉시빌리티라고 하죠. 이렇게 뭐라 그래?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뭐 가족들도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어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어른은 우아하지 못한 어른 같다. 초간단 습관 뭐 그냥 EAT, eat죠. 제가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인데 eat, 먹는 거, A는 act, 운동하는 거, T는 thinking and sleep 해서 제가 항상 이 eat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면 정말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뭐 먹는 거는 너무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거, 어떤 거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거 먹으면 좋고 어떤 거 먹으면 살찌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즘은 뭐 매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운동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운동하세요 여쭤보면 나 걷기 만보 걸어 이거 얘기하시는데 만보 걷는 거가 건강을 유지하거나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해드리는 운동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만보 걸을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스쿼트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숫자 늘려가시는 운동하세요. 근육의 힘, 근력이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고 노후에 자유스럽게 해드릴 거예요. 왜? 자유스럽다는 거는 내가 내 발로 내 의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든 가야 되잖아요. 남의 도움 안 받고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려면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력이 있어야 관절의 안정성 유지되고, 그리고 근육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막 근육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그 근육 운동을 하는 순간에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엄청 많아요. 이 호르몬들이 또 다른 호르몬들을 자극하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육의 이완 수축,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근력 운동이 바로 여러분들의 노후 건강을 지켜드릴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꿈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사는 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일단 몸에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까 근육 말씀드렸고, 수면, 질 좋은 수면 말씀드렸고, 잘 챙겨 먹는 거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포는요 왜 빨리 죽는지 아세요? 세포가? 그리고 빨리 왜 재생이 안 되냐면 이게 계속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하고 있는 루틴 중에 하나는 하루에 14시간 이상 공복하는 거. 그래서 저녁은 뭐 보통 한 7시에서 8시면 다 끝나요. 그때부터 야식은 절대 안 먹는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좀 완전히 늦게 한 11시, 그러니까 아점이죠. 한 11시에서 12시 그냥 점심을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이 왜 좋냐면 세포가 휴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재생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세포에 에이팝토시스라는 그 자가포식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세포 재생 능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자기 기능은 다 했어.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새로 생성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붙어. 이러면 이제 재생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경험하셨죠? 뭐 넘어졌는데 옛날에 뭐 내가 10대 20대 같으면 하루 이틀 다음 날이면 이렇게 막 스크래치도 다 꾸덕꾸덕 다 피도 안 나고 아물어. 근데 40대 50대 지나가면서 이게 아물려면 몇 주일이 걸려야 돼. 그게 바로 재생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의 재생 속도를 유지하거나 계속 활발하게 만들고 싶다. 즉 피부 탄력, 근육, 머리카락 빠지지 않는 거, 뭐 이런 모든 게 재생이거든요. 요거를 유지하려면 세포, 즉 우리 몸속의 모든 애들도 쉬어가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가포식 시스템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시간 유지하시고, 근력 운동은 저도 이제 진료하니까 어디 오래 못 가요. 막 이렇게 어디 뭐 센터나 이런 데 가서 뭐 1시간씩
시간씩 근육 운동하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아침 10분, 그다음에 식사 후에 점심 때 진료 제 방에서 그냥 간단하게 5분,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 그다음에 아침 10분은 스트레칭하고 간단한 버티기 운동, 뭐 플랭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월스쿼트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고관절, 허리 이런 거 앉아서 일해야 되니까 저도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허벅지랑 이렇게 엉덩이 근육에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런지나 스쿼트 같은 거 한 50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가볍게 팔벌려뛰기. 팔벌려뛰기 한다고 뭐 소화 안 되고 체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그 정도 우리 몸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잘 되고 일단은 식후에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유지도 하면서 세포로 어떤 에너지를 잘 전달해 가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식후에 반드시 운동을 하십시오. 바로. 그러면 혈당이 쫙 올라가는 걸 근육들이 쫙 가져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막으면서 졸립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육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스트레치를 해줘요. 그래서 허리, 이제 앞에 장요근 이렇게 뭐 허리 상체를 쭉 든다든가 코브라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견관절, 고관절, 무릎, 종아리 스트레칭 이 정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잠을 이렇게 쫙 숙면. 우리가 뭐 보통 7시간 숙면 계속 얘기하죠. 그 숙면을 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전신을 이완시키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거 지켜보세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장과 발육이 끝나는 시기가 한 20세잖아요. 20세부터 30세 중반까지는 이제 이게 좀 약간 유지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그런 또 얘네들 재밌는 뭐 평균치를 좀 냈대요. 그래서 노년은 과연 언제부터인가? 이제 요거를 알아보는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몸의 신체 활동, 그다음에 모든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우리 인생에 3번이 있는데 그게 평균 나이를 쟀더니 34세, 그리고 쭉 뭐 유지되다가 갑자기 확 또 몸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나이를 평균 나이가 64세. 그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질병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자기 신체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진 그 나이가 78세. 이렇게 3단계가 있더라. 이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34세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해도 잘 귀 안 들어오실 거지만 한 60대 중반부터 그 이상의 분들을 우리가 노년기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은, 만일 나는 20, 30대부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 이러신 분들은 뭐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숨쉬기밖에 안 하고 살았다, 나는 해봐야 뭐 만보 걷기 했다 이랬던 분들은 지금 노년기 이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은 우리 전체 신체의 70%에 해당해요. 근육이. 그러니까 뭐 사실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만 관리해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 스쿼트 100개 안 돼요. 스쿼트, 내가 건강하려고 스쿼트 100개 하다 그 다음날부터 누워있어. 이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가볍게 하시는데, 월 스쿼트 하시죠.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 과 이제 고관절, 엉덩이를 이제 90도로 만든 상태, 각도를, 요 상태를 유지하시는 걸 만약에 2분을 버틸 수 있다 이러면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0초 만에 막 다 무너지시거든요. 근데 2분 버티기 목표로 하시고 2분을 버티신 분이라면 그냥 스쿼트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 스쿼트 시작해서 그냥 일반 스쿼트, 무릎이 발보다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스쿼트를 하루에 50개 목표로 하시고 50개도 나 이제 너무 수월해 이러신 분들은 아침 50개, 저녁 50개 이렇게 100개 하면은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실 겁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모든 것들이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시는 거 보고 여러분들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근육을 움직여서 근육 안에 있는 정말 내추럴한 걔네들이 진짜 내 몸속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요. 딱딱 처방을 해줍니다. 내가 근육만 움직이면 마이오카인이라는 어떤 물질들이 막 나와가지고 일을 지들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혈압도 떨어져, 고지혈 떨어져, 고혈압 떨어져, 당뇨 떨어져, 너무너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근육 운동을 계속 해주신다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코어, 밸런스 이런 걸 유지하시는 게 이제 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뇌와 소뇌가 나눠져 있는데, 소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평형 감각이나 운동, 신체 능력을 이제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발석이나 아니면은 이제 무릎도 건강하게 하고 허벅지, 엉덩이, 밸런스 이 세 개를 한 번에 잡고 싶다. 이러면 허리에 손을 딱 얹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한 발 딱 차렷한 자세로 오른쪽, 왼쪽 한 발 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이제 90도로 들어 올려서. 그런 거 쉽지 않아요. 막 몸이 흔들린다. 이러면 그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유지하세요. 그때 골반 기저근부터 척추를 잡고 있는 심부 근육이라는 근육들이 트레이닝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흔들리는데 내가 똑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뇌에서부터 몸속에 있는 모든 신경회로가 열심히 움직여서 굉장히 바로 잡으려고, 즉 밸런스 감각을 키우려고 하는 순간들이에요. 그런 거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지 능력도 향상되고 운동 능력 향상되고 근력 향상되고 무릎 관절 유연성 유지되고 좋습니다. 제가 연령별로 식사 횟수나 식단 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 옛날에 간헐적 단식 하루 2끼 먹기 이런 거 막 유행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먹어야 되냐? 아니에요. 요게 그렇게 하셔야 건강할 시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예를 들면 뭐 태어났을 때부터 10대까지는 성장과 발육이 막 일어날 시기에 2끼 먹 절대 안 됩니다. 얘네들 어리면 어릴수록 자주 먹어야 돼요. 우리 애기들은 2시간에 한 번씩 분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점점점 커가면서 식사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대 만약에 뭐 청소년기에서 하여튼 20살 전까지는 뭐 최대한 원하는 만큼 먹되 뭐 단순당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탄산음료 이런 건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자제하면서 하루에 이제 3번 식사와 2번의 간식 이런 것들 허락이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몸속에서 충분히 대사 기능이 활발하고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성장에 기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3끼 식사하고 2번 간식 먹잖아? 그러면 얘는 성장에 기여하지 않고 다 저장이 돼.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20대까지 그렇게 하시고 30대는 하루에 3끼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30대까지는 아직은 좀 메타볼리즘이 활발하고 몸 속의 기능들이 왕성할 때라서 잉여 칼로리가 있어도 그걸 소모하는 쪽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축적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뭐 많은 스트레스, 그다음에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렐린이나 렙틴 이런 호르몬들의 언밸런스가 생기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체지방, 내장지방 이런 걸로 쌓이긴 하죠. 그렇지만 건강한 식사 3번과 플러스 알파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년이라고 하는 이제 40대부터가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40대 중반, 하여튼 40대 초중반부터 50대까지 요 40, 50대는 집중해서 들으세요. 2끼만 드세요. 여기에서 이제 뭐 욕심내서 3끼 드시잖아요. 3끼 다 먹고 왜 이렇게 살이 쪄? 안 됩니다. 절대. 저희 이제 50대 중반 요러신 분들은 몸속에 호르몬들이 그냥 맞고 싶어도 그냥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몸속의 대사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자기들도 호르몬이 언밸런스 하면서 대사 기능도 아직 세팅이 안 돼 있는, 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를 많이 섭취한다든가 너무 잦은 식사, 그 다음에 조금씩 자주 먹는 그런 식습관을 하신다든가 하면 인슐린이 엄청 많이 나오면서 인슐린이 원래의 기능인 에너지를 세포로 전달하는 기능을 못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제2 기능을 해요. 그건 원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지방, 이제 복부지방, 피하지방, 내장지방 이런 것들이 계속 지방으로 점점점 모이다 보니 조금만 먹어도 계속 살이 찐다. 왜? 지방은 우리 몸에서 창고 같은 역할이에요. 근육이 이제 뭐 발전소죠. 그래서 근육은 계속 에너지를 소모해내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지방은 창고처럼 계속 저장해. 그러니까는 조금 지방이 확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저장 속도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난 물만 먹어도 살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지방보다 많으신 분들은 쟤는 나보다 많이 먹는 건데 왜 살이 안 찌지? 이런 분이. 그래서 근육량이 지방량보다 많이 유지가 되면 그 상태로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건강이 쭉 유지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40, 50대는 몸속에 체지방량이 근육량보다 많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 목표인데, 그러려면 일단 몸의 대사 과정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고 인슐린이 최소한으로 나와줘야 돼. 그래서 먹는 횟수를 줄여라. 밥을 많이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점심이나 저녁 2끼를 드시되 풍족하게 드십시오.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단으로 풍족하게 드시고, 그리고 간식 같은
같은 거 주전부리 하지 마시고 먹는 거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아침 주로 이제 굶고 점심이나 저녁을 좀 이렇게 든든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 아침 안 먹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여쭤보면 아침은 밥 안 먹고 그냥 뭐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요거트 이런 거 먹었대. 그럼 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속에서 칼로리를 유발하거나 또는 단순당, 포도당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모든 열량을 포함한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밥하고 똑같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걔네들을 지방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복이라는 건 물 정도만 드시면 돼요. 또는 칼로리가 전혀 없는 뭐 블랙커피 요 정도 드시는 것을 공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시간을 유지하시고 한 2번 정도 시간을 포만감 있게 드시면 40, 50대는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다. 그리고 60대부터는 또 다시 세 끼를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60대 이후에서는 사실 흡수력도 떨어지고 대사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40대나 30대처럼 많이 드시지도 못해요. 한 번에. 그래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따라서 뭐 적은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몸을 유지하기 위한 단백질 보충이나 포도당 그런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모든 우리 기본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번 정도 식사를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런데 60대에서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이제 근육이 잘 생기지 않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야 돼 라고 해서 단백질을 막 챙겨 드시거든요. 그런데도 근육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 운동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단백질을 드시면 얘네들은 또 지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는다라면 단백질 식사하기 전에 간단한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걔네들은 근육으로 가요. 근데 근육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단백질 식사하면 걔네들은 그냥 살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근육의 볼륨을 조금 더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라면 근육의 미세 손상이라는 그 순간까지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러면은 오늘 20개 다 했네. 이렇게 만족해.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한 개도 못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릴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리면 팔이 막 혼자 근육이 팍 떨리는 스파즘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요럴 때 요게 근육의 미세 손상이 일어난 순간이에요. 그때 단백질을 딱 뭐 쉐이크든 뭐 닭가슴살든 단백질 먹으면 걔네 쫙 근육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미세 손상을 일으킨 다음에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볼륨이 커지죠.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대 이전에 이제 뭐 3끼 플러스 뭐 한 5끼 정도 5번 식사하셔도 상관없고 30대는 한 3번 식사와 플러스 알파 정도 괜찮습니다. 40대부터는 가능한 한 자기 체질에 맞춰서 2끼 식사 또는 가볍 2끼 식사 플러스 알파 또는 2끼 이렇게 드시고요. 60대 이후부터는 하루 3끼 드시면 됩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관절이에요. 그 얘기는 내 체중을 제일 많이 받아낸다는 얘기죠. 무릎은 하루에 수천 번을 움직인대요. 네. 앉고 일어서고 걷고 움직이고 무릎이 안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 건강에 가장 핵심 요소인 안에 있는 연골은 재생이 안 됩니다. 요즘 뭐 줄기세포 주사 뭐 이런 거 해서 재생이 된다 하는데 엄청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몇 천만 원 막. 그런데 그런 몇 천만 원 들여서 재생되는데도 시간도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무릎은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무릎은 여러분들 과체중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좀 늘어나면 무릎 통증이 있다. 요거 경험하신 분 많으시죠? 그래서 내 그 건강의 바로미터처럼 사용을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릎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노후에 내 자유를 보장합니다. 무릎이 건강에 움직이잖아요.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고 누구 손 빌려가고 막 이렇게 목발 짚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내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면 무릎이 건강해야 됩니다. 무릎 건강 지금 지키셔야 내 노후가 자유롭다. 요거 잊지 마시고 무릎 건강에 대해서 꼭 신경 쓰세요. 과사용, 그다음에 부적절한 사용, 크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눠요. 과사용은 이제
뭐 이제 스포츠 선수들을 비롯해서 이제 과도하게 굉장히 많은 사용, 말 그대로 이제 오버유즈인데요. 요 과사용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포츠 하면서 보통 테니스 아니면은 뭐 축구 이런 거 할 때 테니스 할 때 막 하다가 갑자기 딱 정지하는 순간에 크루시에트라고 그 십자인대가 쫙 나가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축구 선수들 할 때도 십자인대 나가고, 이제 이 십자인대가 나가는 건 무릎은 이제 위쪽 허벅지 근육과 아래 정강이 뼈가 만나는 그 관절인데, 이 두 개의 힘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될 때, 그때 손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급격한 정지, 이런 행위가 필요한 스포츠,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 부적절한 사용. 요거는 우리 한국 그 자식 문화에서 좀 많이 있죠. 무릎을 꿇는다거나, 뭐 앞바다리 많이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시골에서 밭 뭐 이런 거 가꾸실 때 이제 쪼그려 앉아서 뭐 하신다거나 해서 무릎 안쪽에 압력이 높아지는 그 행위. 그런 상태가 무릎 손상의 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도 뭐 좋지만, 사실은 바닥에 앉을 때 우리가 바닥 생활 많이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일부러 무릎을 꿇고 앉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바다리 할 때 이제 식당이나 이렇게 뭐 어디 가면은 이제 방석 놓고 앉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너무 오랜 시간에 한 자세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연골과 인대, 그 다음에 슬개골이라고 무릎 앞쪽에 그 뚜껑뼈처럼 동그란 뼈 있잖아요. 그 뼈 뒤쪽에 연골이 손상되는 그런 무릎 연골연화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자세로 너무 오래 무릎 속에 압력을 주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런 정도. 그리고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퇴행성. 퇴행성은 나이 들어가면서 무릎 주변 부위, 인대, 근육, 근막, 연부 조직 애들이 이제 점점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안쪽에 연골도 이제 점점 소실돼가는,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 무릎을 너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당한 방향과 적절하게 바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셔야 무릎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릎 손상은 과사용과 부적절한 사용 크게 나누고, 또 아주 대부분 많은 원인이 이제 퇴행성은 늦출 수 있다. 무릎 손상의 주요 원인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사용, 부적절한 사용, 그 다음에 퇴행성. 근데 부적절한 사용에서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은 내가 적당하게 사용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O다리, X다리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발목을 붙였는데 무릎이 떨어지는, 이제 무릎 공간이 벌어져 있는 분들이 있고, 발목을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무릎만 붙고 발목은 떨어지는 이런 X자형 다리의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절염이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권유받고 있죠. 국민병처럼 알려져 있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40대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60대 이후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근육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근력 운동이나 그런 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리의 정렬 상태가 틀어져 있는, 즉 O다리나 X다리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렬 상태를 바르게 하면 일단 퇴행성 관절염의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정면을 보고 있지 않고 이렇게 회전해 있다든가, 무릎이 벌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무릎만 붙고 발목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다리가 똑바르지 않다, 11자가 아니야, 이러면 일단은 바르게 하기 위한 연습을 하시면 좋아집니다. 얘네들은 뭐 통자, 무릎은 관절이에요. 일자 다리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근육을, 방향을, 정렬 상태를, 얘네들을 적당하게 활용하거나 운동 동작을 연습하시면서 정렬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니까 요것을 먼저 연습하시면 무릎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많이 걷고 뭐 많이 움직이고 뭐 등산 가고 요런 거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에 또 어른들이 좀 뭐 줄넘기 이런 건 안 하시겠지만, 줄넘기 잘못하다가 연골 찢어져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줄넘기는 가능하면 60대 이후에는 이제 그 정도 체력이나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줄넘기. 그래서 근육을 만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연골 찢어지니까. 그리고 과격한 운동, 과체중 운동. 그래서 이렇게 왜 무게 드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이게 허리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앞으로 쭉 밀려가면서 연골이나 인대 뭐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체, 그다음에 과격한 충격받는 운동, 그래서 점프를 한다거나 무릎은 이제 또 이렇게 회전을 이제 심하게 하는 그런 무용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도 무릎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이것도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은 예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데 운동을 안 하고 근력이 없는데 운동을 시작한다면 무릎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격이 심하거나 과격하게 체중을 많이 싣거나 또는 급격하게 정지를 하거나 또는 회전을 하거나 이런 운동들은 이제 무릎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무릎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무릎에 압력을 주는 행위를 좀 적게 하셔야 돼요. 무릎에 압력이 높아지는 행위는 쪼그리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하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런 자세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이것도 무릎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연골이나 인대가 약해지거나 허벅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뻑뻑해지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그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약에 무릎에 이제 딱딱 소리가 나, 움직일 때마다 왜 딱딱 소리 나시는 분 있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일어날 때 하고 이렇게 좀 뻑뻑한 느낌?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무릎이 딱 잠기는 느낌, 이런 느낌을 느끼시면 요거는 빨리 해결하시면 관절염까지 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 또 다시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기의 증상들을 경험하시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약을 처음부터 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만 듣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팁들을 얻으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무릎을 이제 아껴 쓰는 행동 중에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강화시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은 정말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시고 근육량 투자하시고 근력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내 근육의 예방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 붙잡을 수 있어요. 무릎만이 아니에요. 네,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을 사용하면 모든 대사 질환에도 그 근육들이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 단단하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리스크가 8배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거의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단단하게 훈련시키시고 살아가시면 무릎 안 아프고 살 수 있어요. 거기도 하나 팁을 더하자면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은 이제 막 열심히 운동했어. 근데 종아리 근육 운동이 안 되면 또 이제 발목 사용이 안 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또 제2의 심장이죠. 종아리 근육을 이제 이완 수축하고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또 간단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계단에서 이제 뒤로 쭉 내리면 뒤쪽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잖아요. 이런 연습하시고 까치발 들면 종아리 근육을 확 수축시킬 수 있어요. 까치발 들었다가 내렸다가 까치발 들었다 내렸다가 이런 거 하루에 한 20번, 30번 이 정도만 하셔도 혈류량 개선이 돼요. 심장으로 이렇게 역행해서 혈액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물 성분이다 보니까 역행해서 위로 올라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종아리에서 이렇게 짜주면 혈액이 심장으로 잘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심장으로 모인 혈액이 또 혈류를 금방금방 짜면서 전신에 혈액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순환되죠. 근데 만약에 체액 저류라고 해서 내가 오래 서 있고 앉아 있고 하면서 이렇게 다리가 이제 밑으로 쏠리고 혈액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간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종이 생기죠. 왜 이렇게 오래 일하다가 이제 신발 신고 딱 나가려고 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 안 들어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종아리 운동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자다가 중간에 한두 번 깨실걸요? 왜 깨시냐면 이 밑으로 내려가 있던 부종들, 세포 외액들이 자려고 딱 누우면서 이제 심장으로 쭉 올라와요. 누우면 심장으로 올라와서 순간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제 콩팥에서
걸러내는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다가 계속 새벽에 깨. 이런 분들,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깨시는 분들은 종아리 운동 해보세요. 그러면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평소에 무릎 관리는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력 운동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앞쪽에 단단하게만 하면 되냐? 사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측근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무릎 관절이 안으로 기울어지면서 압력이 자꾸 안쪽에만 실리는 보행 습관 때문이에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다 이제 반월상 연골이 내측, 외측 이렇게 한 쌍이 있는데 내측 반월상 연골의 소실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90 몇 프로죠. 그게 이제 무릎 관절이 기울어지면서요. 그 기울어지는 건 다리 양쪽에 안쪽과 바깥쪽 근육 중에 안쪽, 즉 내측 근육이 조금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점점점 무릎 관절이 안으로 기울어지면서 내측 연골 소실이 일어나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다리 무릎 안쪽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칭은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다리 찢기처럼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려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무릎 허벅지 안쪽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안쪽 내측 근육이 쫙 이완되시는 걸 느낄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하시면 고관절도 건강해지고 무릎 관절도 유연해지고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측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거,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때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사실 이 관절 안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액부터 시작해서 인대도 수분감이 떨어지면서 손상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 엄청 많이 마셔도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요. 장 점막이나 이런 데 점막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수분의 흡수 능력도 떨어져서 물을 많이 먹는다고 얘네들이 다 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 흡수가 되는 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뭐가 잘 흡수가 되냐? 이온을 띤 물이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정수기물 이렇게 그냥 다 필터가 걸러주는 거, 이온이 하나도 없는 거, 요거는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미네랄 워터 이런 거 드십시오. 그래야 흡수력이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도 물이 잘 흡수될 수 있어요. 흡수를 잘 시키려고 만든 게 포카리 스웨트잖아요. 이런 거. 근데 포카리 스웨트가 사실은 딴 거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 음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장 점막에서 쫙 들어가요. 물은 이제 이온을 띠고 있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어르신일수록 사실은 정수기 물보다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을, 또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웠던 게 보리차물 있잖아요. 그냥 맹물, 생수 이런 거보다 이제 거기에 보리차가 들어가면 이온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 보리차가 더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관절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들 많이 드시죠? 우리 환자분도 항상 얘기하세요. 글루코사민 먹어도 돼? 이러는데 글루코사민 좋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관절 치료제는 아니란 얘기죠.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즉 도움되는 거 다 드셔도 되는데 그게 마치 관절 치료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산화제,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 E, C, 그다음에 오메가3. 얘는 왜 필요하냐면 항산화제는 곧 항염증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몸속의 염증을 줄여줘서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절염이잖아요. 염증이라는 거는 사실 감염에 의해서 막 피 고름 나는 그런 염증이 아니고요. 일단 마찰성이라든가 퇴행성, 그래서 점점 소실되는 그 과정, 정상에서 벗어난 과정을 우리가 크게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염증의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애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타민 E, C, 오메가3 이런 거는 골 관절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전신 안티에이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요건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칼슘, 비타민 D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고농도 칼슘만 섭취하실 경우에 오히려 뼈나 관절을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혈중에 이제 석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칼슘을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복합제제가 있어요. 얘네들을 좀 선택하셔서 드시면 뼈 관절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칼슘, 비타민 D가 하나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항산화제, 그리고 글루코사민을 비롯한 기타 관절에 도움되는 건강보조제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극심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무릎을 조금 건강하게 오래 쓰고 싶다, 지금은 좀 괜찮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셔서 드시면 관절을 유연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만나 뵈면서 느낀 게, 이게 아픈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거를 좋아지게 또는 완전히 고쳐드리기엔 너무 힘들구나 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직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몸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게 재테크보다도 건강 테크 하시는 게 평생 더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일찍 은퇴하시고 여유로우신 분들도 병원을 찾으시면서 후회하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미리 건강에 신경 쓸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 30, 40대 분들, 지금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고 운동하고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걸 잘 씻어낼 수 있고 수면 시간 확보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사실 큰 질병 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의사로서 환자를 만날 때 이거를 치료해드려야지,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해드려야지 하는 데에 저희가 배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우아하게 늙어가는 거,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해요.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니까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